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용어는 의사소통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8-1을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에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CEO인 허브 켈러허의 경영에 대해서 좀 이색적인 경영, 감성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임직원들이 보수날을 맞이해서 허브 켈러 회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광고로 실었습니다. 그 광고비는 그 비용을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실었다는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CEO 허브 켈러가 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적시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 것을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켈러는 직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어마어마한 화물 물량이 있었는데 그 수화물 적재를 하는 것을 CEO가 직접 가서 도와줬습니다. 또 직원들, 종업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면서도 흑자를 내는 항공사로 경영해 준 것 중요합니다. 더더욱 항공사 최초로 주식을 직원들한테 배분하는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흑자가 내는 것은 직원들의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파티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직장에서 반바지나 운동화를 신게 복장을 자유롭게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는 그런 또 이벤트가 있었고요. 또 보수가 아니라 친구처럼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16,000명의 임직원이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편지를 광고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CEO 성공 여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존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컬러하는 회사 매출을 또 이익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이렇게 달성을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회사의 임직원 또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발돋움해서 성공한 CEO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인데 파산 정리하는 지역 항공사를 돕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사업에 뛰어들기로 의기투합합니다. 그래서 단거리 노선에 집중을 했고 독특했던 것은 지정 좌석제, 비행기는 티켓팅을 해서 지정 좌석제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는 버스 탄 것처럼 그냥 줄 서서 그냥 탑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약하는 직원도 필요가 없었고 티켓팅하는 복잡한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또 기내에서 짧은 시간에 단거리를 가는데 음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굳이 음료수를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의 할 일도 줄었고 물론 작지만 음료수 값도 절감이 됐겠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신 항공료를 대폭 낮춰서 저렴하게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려면 보통 수속을 받고 한 45분 정도 이렇게 걸리던 탑승 대기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되게 독특하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은 유머, 놀이, 이벤트 이런 걸로 자리를 잡은 항공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장이라고 그래서 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장은 게이트로 나와서 직접 승객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또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랩송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객과 즐거운 장난도 이렇게 칠 정도로 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내방송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되게 유머스럽게 했죠. 기내방송을 하는데 출구 설명을 하는데도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앞쪽, 중간, 뒤쪽 2개씩 있는 것을 안내하는데 출구 안내하는데 디스코장 불빛처럼 비춰서 안내하겠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했죠. 그리고 담배를 금연이라는 내용을 날개 위로 자리를 옮겨서 담배를 피워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흡연 중에 감상하실 영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유머스러운 내용으로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너무 틀에 박힌 문구들을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아주 유머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독특했고요. 상상을 초월한 참 특이한 경영자인데요. 취임하던 날 사교육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사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터키 분장을 하고 출근하기도 했고 점심시간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오고 또 이사회 때 정중하게 와야 될 회장이 청바지를 입고 오거나 또 연설회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하거나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하는 독특한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주목을 받아서 그 홍보 효과를 누리는 내용이었는데 광고 문구를 둘러싸고 경쟁 항공사와 분쟁이 생기자 팔씨름 대결을 제안을 해서 팔씨름을 하는 그런 재밌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두 번째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다 라는 말이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보통 고객 우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켈러 회장은 독특한 이런 내용의 경영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작업복을 입은 채 기내 청소도 하고 지금 항공업계 최초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그런 경영을 했었죠. 고객이 늘 오르지 않다 이 내용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뭐 또 고객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 이해를 통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 이해를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내용의 경영을 했고 두 번째는 각자 조직 구성원들의 각자 체제화된 형태로 더욱 효과적인 감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8-2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영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경영자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이해하면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경영자와 구성원의 업무 수행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되는데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성공뿐 아니라 성공적인 경영의 리더의 필수 요건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 소통이란 단어가 화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소통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 소통이 아닌 불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공동의이란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의 이해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정보를 교환하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방의 정보 전달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상대방이 수신하는 것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설명, 지시, 전달 등은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다시 이야기하면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나 관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정보 흐름이 정보만을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또 컴퓨터 네트워킹, 또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오늘은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죠. 구성원들은 거의 업무 시간 70%를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조직의 성과 저하와 대인 간 갈등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이 있었을 때 조직은 성과 저하가 온다. 그리고 대인 간 갈등의 원인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경영학자나 경영자들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직원의 업무 몰입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CEO 양 칼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직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60% 정도는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의 60%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리 케이 찰릭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청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하는 것은 경영자의 최대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경영자나 경영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GE의 회장, 제네럴 일렉트릭사 회장 잭 웰치는 경영은 소통 또 소통이다. 그래서 소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존 나이스비트 미래학자는 미래의 경쟁 초점은 각 조직의 구성원과 외부 조직 간의 효율적인 소통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역설한 경영학자와 경영자들의 주장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보리스 그로이스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하고 통제하는 식의 권위적 리더십은 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리더의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협업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니엘 핑크는 자기 저서에서 미래 리더 요건으로 유대 강화하고 배려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것 아주 이게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죠. 커뮤니케이션 기능에는 지시, 명령 등을 통해서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고 구성원의 성과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정, 칭찬, 격려 등을 통해 동기부여 기능을 함으로써 구성원의 만족과 사기 진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한 정보의 소통, 구성원의 감정 등이 표현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통제하고 조정하고 하는 내용의 인정, 칭찬, 격려 등 동기부여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제 기능에는 조직은 권한 이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공식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직무 관련 고충에 대해서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기업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 등은 커뮤니케이션의 통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통제 기능이 있죠. 위계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부여 기능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수한 성과를 낸 구성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커뮤니케이션 중에 중요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피드백과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동기 유발을 촉진한 커뮤니케이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 표현 기능이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만족도를 표현하고
상호 작용 과정에서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 기능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선택의 가치가 있는 여러 문제를 식별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는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동안 이야기했던 통제 기능, 동기부여 기능, 감정 표현 기능, 정보 전달 기능 등 일상적으로 집단이나 조직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4가지 기능 중에 또 4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4가지 기능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이 이기질 수 위한 통제 기능도 있지만 동기부여 기능이 있다는 것, 우리 이 감성 경영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의 기능, 정보 전달 기능, 이 4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4가지 기능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방향,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말과 글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말과 글 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굳이 구분을 한다면 2가지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주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기본이 되죠. 직접 대면, 영상, 전화에 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요즘은 또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래서 1대1 대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할 때 어찌게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건 대면의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2가지로 크게 구분을 했는데요. 구두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문서 커뮤니케이션, 글로 쓰는 것, 문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2가지로 나눈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기록에 남겨두어야 할 경우 보통 이렇게 하죠. 편지를 하거나 이메일, 어떤 보고서, 그리고 안내서, 협조권, 공람, 해람 이런 것들이 기록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SNS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개발에 대해서 유효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 장에서 지금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8-2에서 지금 정리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능이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요. 이 4가지 기능을 다시 요약하면 커뮤니케이션 4가지 기능은 통제 기능, 동기부여 기능, 감정 표현 기능, 정보 전달 기능이 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는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과 글에 대해서 내용이고 말과 글 외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8-3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2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